워싱턴 D.C.가 들썩였습니다.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국회의사당 앞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 도중 주한미군과 영상통화를 했는데요. 수많은 해외 파병국들 중에서도 유독 한국을 향한 그의 관심은 이날의 가장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선임 정치 분석가 제임스 워든입니다. 지난 20년간 워싱턴의 정치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역사적 순간들을 취재해왔습니다. 오늘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현장에서 목격한 특별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월 20일 워싱턴 D.C.의 새벽은 유난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은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동안 정치 현장을 취재해온 저로서도 이번 취임식이 가진 무게감은 사뭇 달랐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각국 특파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번 취임식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특파원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많은 해외 파병국 중 유독 한국을 향해 보낸 특별한 관심이었습니다. 취임 연설 중간에 진행된 깜짝 이벤트는 워싱턴의 모든 정치 분석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no idea how we getting on the screen.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미군 장병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말입니다. 취임식장의 모든 이목이 순간 스크린으로 집중됐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이 장면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취임식은 철저하게 계획된 의전 행사입니다. 즉흥적인 변경이나 깜짝 이벤트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리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문율을 깨고 한국 주둔 미군과의 화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순간은 워싱턴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화상통화가 끝난 직후 의회 관계자들은 서둘러 회의실로 모여들었고 백악관 참모진들은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오랜 취재원인 국방부 고위 관료 어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수주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되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백악관 고위 참모진조차 이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진행된 것이었죠. 취임식이 끝난 후 저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공화당 중진 의원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새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특파원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이 깜짝 이벤트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한 베테랑 특파원은 지난 수십 년간 취임식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식의 파격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분명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는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었지만 실제로 이 장면이 연출되는 순간의 충격은 컸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저에게 이것은 분명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취임식장의 대형 스크린에 캠프 험프리스 장병들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저는 즉시 펜을 들어 이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메이저 프라임 소장이 지휘하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들의 표정에서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프라임 소장은 침착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 전역에서의 미군의 핵심 거점으로서 한국이 가진 가치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했을 때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프라임 소장은 전문가다운 분석력으로 현 상황을 설명했고, 이는 참석한 모든 외교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영국 BBC 특파원은 재빨리 메모를 하며 이 장면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제가 몇 달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가진 특별한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36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된 이 기지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상 통화 중에 언급된 내용들은 모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 북한,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기술, 외교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취임식이 끝난 후 저는 국방부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화상 통화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정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해왔죠. 이번 취임식에서의 깜짝 화상 통화는 그러한 예측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고위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러난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전략적 가치 평가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강력한 동맹국이지만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만큼의 전략적 가치를 가지지는 못한다는 평가였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군사적 측면을 넘어선 한국의 가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이제 단순한 시장이 아닌 핵심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었죠. 중국 측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베이징 주재 특파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밀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해 중국이 보인 반응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훈련이 북한이 아닌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의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이제 한반도를 단순한 분단 지역이 아닌 새로운 지정학적 거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단순한 진영 논리를 넘어선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당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 재평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주둔 미군과 소통한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동맹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취임식 이후 이어진 경제 브리핑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조선 산업 분야의 수치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99%를 한중일 3개국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반면 미국의 선박 건조량은 고작 0.4%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을 자부하는 미국이 이처럼 한 분야에서 완벽하게 뒤처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한 조선 전문가는 이런 격차가 단순한 생산량의 차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LNG선 건조 기술이었습니다. 섭씨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에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기 어려운 선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 LNG선 시장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독점적 지위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백악관의 한 경제자문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박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미래 기술력이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수소 연료 추진선 등 미래 조선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들을 한국이 대부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백악관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한국계 미국인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는 이유죠.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취임식 직후 백악관 에너지 정책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 저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6년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원전 갈등의 해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 해결이 아닌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우리는 한국을 원자력 기술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이제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과의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 원자력 기술 연구자들이 처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북한은 그 후 고립된 채 기술 발전이 멈춰버렸고 이제는 한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제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SMR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와 SMR 중시 정책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전 강국을 넘어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완벽하게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자력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취임식이 있던 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가 발표한 이번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했습니다. 전 세계 75개국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무역, 정보 기반, 중소 스타트업 등 1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과 함께 최상위 챔피언 그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CTA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배터리 기술에서 보여준 혁신성은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시장에서 본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퀀텀 컴퓨팅, 육지통신, 메타버스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항상 한 발 앞선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미국 정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한국과의 군사기술 공유 확대를 주장하는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7선 의원을 지낸 맥코널의 발언은 워싱턴 정가에서 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칼럼에는 주목할 만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국방기술 이전은 자선행위가 아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기술 공유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백악관의 과학기술자문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닌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우주산업,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성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NASA 본부에서 열린 스피어X 프로젝트 브리핑은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2억 개의 은하와 우리 은하 내부의 1억 개 천체를 관측할 이 혁신적인 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이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NASA의 국제 협력 파트너 중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참여한 KASI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주도적 파트너였습니다. NASA의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2013년 개발한 다목적 적외선 영상 시스템은 우리가 가진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 없이는 스피어X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광시야, 적외선 영상과 분광 관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국은 극저온 성능 시험 장비와 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축 등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NASA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협력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2억 개의 은하에서 수집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전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슈퍼컴퓨터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한국인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를 보는 인류의 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눈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적 발견에 기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슈퍼컴퓨터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한국인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를 보는 인류의 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눈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적 발견에 기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배경에는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와의 인터뷰에서 우주 개발은 21세기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한국은 이제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정책위원회는 한국과의 우주협력을 정책을 숨가쁘게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동맹을 넘어 우주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확장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지상과 바다, 하늘을 넘어 우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우주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닌 미국과 함께 우주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동등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습니다. 취임식 당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화상통화를 진행했던 그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력의 획기적인 진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KE 전차의 완전한 국산화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첫 양산 당시 68%에 불과했던 국산화율이 이제는 100%에 도달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엔진, 변속기, 파워팩까지 모든 핵심 부품을 자체 기술로 완성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우리는 한국군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국군의 기술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발전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강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죠. 조선, 원자력, 반도체, 우주기술까지. 이제 한미동맹은 완전한 호혜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CES 2025에서 보여준 기술력, 원자력 산업에서의 성공, 스피어X 프로젝트에서의 핵심적 역할 등은 한국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시작된 새로운 한미 관계는 이제 더욱 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 경제, 우주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양국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래의 한국이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온 동맹이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을 특별히 언급했다고 하니 더 반갑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